오늘 제가 낸 주제는요, 글쓰기부터 출간까지라는 주제로 했는데, 뭐, 북토크 때 제가 개인적으로 하고 싶었던 얘기는 다 했고요. 오늘은, 강의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글쓰기를 한 번도 안 해본, 정말, 그런데 내가 책을 내고 싶다. 그런데 책을 어떻게 내야 될지 나는 하나도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좀 강의 형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뭐 간단하게 제 소개를 좀 드리고 갈게요. 저는 그 지금은 이제 이 꿈의 도서관의 운영자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얼마 전에 아까 처음 그 표지에 나온 것처럼 이제 가서 만나고 이야기하라라는 자기계발서 책을 출간을 했어요. 나온 지도 벌써 한 4개월 됐네요. 저는 그 전에는 글이라는 거를 제대로 써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뭐 써본 거를 이렇게 추측을 해보니까 뭐 메모 정도? 명사형으로 끝나는 메모를 좀 오래 썼고, 뭐 그 전에 일기를 조금 썼던 거 외에는 뭐 남한테 보여지는 글이라는 걸 써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2년 전에 이제 블로그를 4월에 시작을 하면서 이제 책 리뷰부터 시작을 했고 그런 것들을 모으고 제 이제 생각 정리라는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그거 가지고 이제 글을 쓰다가 이제 좋은 이웃들을 만나서 제가 책 출간까지 이어졌어요. 근데 2년 동안 제가 보니까 사실은 제가 뭐 책 출간에 대해서 많은 분들한테 말씀드릴 게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랑 제가 꿈의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봤더니 제가 의외로 그 많은 분들한테 해드릴 말씀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를 이걸로 정했거든요. 한번 뭐 내 이름으로 된 책을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 책을 왜 내야 될까?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요즘은 책을 안 읽는 시대잖아요. 그래도 책은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브랜딩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으로 책 한 권 내는 거 대단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유행하는 게 자서전 쓰기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내 이름으로 된 책을 하나 내겠다. 그러니까 이제 책의 형태가 변해서 전자책으로 옮겨갔지만 그래도 책은 책이잖아요. 그래서 나를 나타내는 가장 강력한 도구고 내가 살아온 삶, 내 생각을 가장 자세하게 제대로 보여주는 매개체예요. 그리고 주변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또 가장 강력한 도구기도 하죠. 제가 이제 책을 내고 나니까 주변에서 참 틀려져요. 그래서 저한테 그냥 저기 아저씨 뭐 이렇게 삼촌 이러셨던 분들이 갑자기 어느 날 저에게 예약 구매를 했다고 책을 그러면서 제가 가니까 막 이렇게 펜을 공손하게 두 손으로 주시면서 작가님 사인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러세요?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하세요. 그랬더니 그래도 작가님인데 제가 예우를 해드려야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그 작가가 갖는 타이틀이라는 게 좀 강력한 수단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뭐 마케팅을 하시던 뭐 직장 생활을 하시던 뭐 본인 자영업을 하시던 뭘 하시던 본인 이름으로 된 책 한 권 정도 내보시기를 저는 이제 강력하게 좀 추천을 드리고요. 어떤 책을 보셔도, 자, 그러면 내가 책을 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시중에 보면 이제 책 내는 책에 관한 책들이 되게 많아요. 저도 관심을 가진 게 이제 작년 4월인가? 3월서부터 조금 이제 주변 블로그 이웃들이 책 한번 내보세요라고 해서 사실 그전에는 뭐 책을 내야 되겠다라는 욕심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 출간에 대한 책을 이제 몇 권을 보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책들의 공통점이 무조건 쓰라요. 무조건 쓰라. 이제 이렇게 들으면 우리는 그러니까 뭘 쓰냐고, 그죠? 뭘 쓰냐고. 그냥 써야 돼요. 뭐든지.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그 1년 동안 걸어온 걸 보니까 제일 먼저 한 거는 책을 읽고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써놓은 걸 가지고 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전자책이 편한 이유가 있어요. 전자책은 특히 이제 리디북스 같은 건 예전에 책을 내보내기 할 수 있어요. 내가 줄친 거를. 그러니까 얼마나 편해요. 그냥 내보내기 해서 블로그에다 갖다 붙이면 돼. 그러니까 내가 굳이 막 이렇게 타이핑을 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내 생각을 이제 조금씩 조금씩 덧붙이면서 처음에 이제 그렇게 리뷰를 했어요, 제가. 되게 편하게 했죠. 근데 이제 어느 날부터 내가 뭐 남이 써놓은 글을 계속 이렇게 받아 쓰듯이 쓰는 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제가 생각을 많이 집어넣다 보니까 그것만 가지고 카테고리를 만들고 제 에피소드를 넣고 뭐 이제 이렇게 되면서 제가 2020년 11월 3일서부터 매일 글쓰기를 했어요. 그때 제가 참고로 했던 게 그 김민식 작가가 쓴 매일 아침 써봤니라는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도 자기가 매일 글을 쓰니까 책을 낼 수 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매일 글쓰기를 한 게 제가 이번 주 토요일 아니구나. 그냥 지나버렸네요. 지난주 토요일이 600일 되는 날이에요. 매일 글쓰기. 네. 그러니까 제가 거의 한 1000여 개의 글이 나왔는데, 뭐 이것저것 다른 거 빼고, 내 생각을 쓴 글만 한 400편 가까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따 이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보통 50꼭지를 기준으로 한다 치면, 책이 한 8권 정도, 7권 나올 수 있는 분량의 글을 쓴 거예요. 아, 그러니까 매일 써야 된다. 뭘 써야 되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제가 이후에 조금 말씀을 드릴 테니까 어쨌든 매일 뭔가를 써야 된다. 아니면 일기라도 쓰든 본인의 생각을 단 몇 줄이라도 쓰든 쓰는 습관을 가지셔야 되는 게 첫 번째고요. 자, 그리고 쓸 게 너무 없다 그러면 계속 독서를 해보세요. 우리가 독서를 하다 보면 맞아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맞아 하는 포인트가 내가 공감을 했다는 거고 거기에다가 내 생각이나 내 에피소드를 덧붙이면 그게 하나의 글로 탄생하거든요. 네. 이거는 제 경험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 매일 아침 써봤니라는 책의 김민식 작가가 했던 방식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쓸 게 없어. 나 도저히 쓸 게 없다. 그러면 이제 책을 읽어보는 거야. 읽다 보면 반드시 쓸 게 나오거든요. 너무 어려우면 내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와, 이 책은 진짜 빡세게 어렵다. 라는 걸로도 글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글로 옮기는 연습을 하고, 여기 이제 자신만의 에피소드를 추가하라고 그랬는데, 본인의 경험 이야기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이 써놓은 글, 남이 써놓은 개념을 여러분들이 어딘가에 계속 적기만 하면 여러분들의 창의성 있는 책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 내 이야기들의 글을 추가해서 뭔가를 만들어내시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이제 저는 이제 자기계발서를 썼으니까 이 부분이 더 두드러질 거예요. 근데 뭐 에세이를 쓰시는 분들은 어차피 자기 이야기를 쓰는 거니까 이제 예전의 기억을 다 더듬어야죠. 기억을 더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기를 뒤지는 건데 사실 일기를 내가 쓴 적이 없다 그러면 옛날 사진을 한번 뒤져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구글 포토에 20년치 사진을 넣어놨거든요. 물론 지금 이제 유료로 돼서 그 아이클라우드로 지금 옮기기는 했는데 가끔 그런 사진들을 쭉 둘러보다 보면 옛날 생각들, 옛날에 맞아, 이 사람과 어떤 일이 있었지라는 생각들이 많이 떠올라요. 그런 것들을 매일 그 에세이 형식으로 남겨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이제 오랜 친구들을 만나면 옛날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때 누구, 그때 네가 사귀었던 사람, 뭐 이런 얘기가 나올 때 그런 것들을 자꾸 이제 메모하는 습관을 가져보는 거죠. 뭐 아니면은 뭐 경제 뭐 이런 거 책들을 쓰시는 분들이야 뭐 말할 것도 없죠. 뉴스나 이런 것들을 계속 하시고 독서를 뭐 하셔야 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본인에 맞는 어떤 장르의 책을 내신다고 가정을 하면 거기에 맞는 자료들을 수집하는 게 중요해요.
자, 책을 내는 게 대단히 어려운 얘기 같지만 사실 만약에 내가 한 꼭지를 쓴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보통 우리가 이제 블로그 포스팅을 하죠. 근데 이제 저도 그렇게 길게 쓰지는 않아요. 그런데 보통 뭐 A4 용지 한 장에서 한 장 반 정도가 되면 아마 4페이지 정도, 5페이지에 가까운 그 책으로 따지면 글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거에 4페이지다라고 하면 50일 동안 내가 매일 글쓰기를 하면 200페이지 정도가 나오겠죠. 그게 이제 5장이 되면 뭐 좀 더 나올 거고. 근데 거기에다가 머릿말, 목차, 뭐 프롤로그, 에필로그를 뭐 이렇게 해서 추가하면 약 250페이지 분량의 글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책 한 권 쓰는데 얼마나 걸려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50일이면 책 한 권을 쓸 수 있어요. 빡세게 한 달 반만 그냥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고 뭔가 하면 내 이름으로 된 책을 쓸 수 있단 말이죠. 아, 이거는 제가 해보고 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전업 작가도 아니에요. 저도 본업이 있어서 너무 바쁘고 거기다 이제 꿈의 도서관 일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글쓰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으면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조금만 시간 내면 할 수 있으실 거고 나는 그래도 시간이 없다. 그러시면 이제 미라클 모닝을 들어오시면 강제로 글 쓰는 시간을 저희가 마련해 드리니까 한번 잘 활용을 해보시죠. 한 250페이지가 출판사에서 초보 작가들한테 가장 선호하는 페이지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그 오늘님처럼 뭐 시집이다 그러면 조금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보통 책들은 250페이지 분량을 가장 좋아해요. 300페이지가 넘어가면 사실 약간 두꺼워지거든요. 그러면 초보 작가들한테는 약간 무리한 페이지고 200페이지는 너무 얇고 그래서 아마 어떤 책을 내시면 편집에서 요 정도 수준으로 맞출 거야. 더 많이 쓸 수 있으시면 너무나 좋죠. 뭐 많이 쓰면 너무 좋아요. 뭐두 번째 책을 처음부터 안고 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가 이제 책을 내면서 출판사랑 많은 이야기들을 했어요. 저는 이제 계약을 맺고서 일부러 출판사를 찾아갔죠. 사장님이 계속 오지 말라는 거예요. 아, 계약서 보내주면 되는데 왜 오려고 그러시냐고. 우리 출판사 조그만데. 아, 창피하다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1인 출판사도 아닌데 직원 편집자들이 꽤 있는데 그분이 자꾸 그렇게 죽는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찾아갔죠. 그래서 그 편집자 두 분을 소개를 받고 이야기를 한참을 나눴어요.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눴는데 가장 좋은 글쓰기를 배우는 건 여러분들 혹시 책을 투고해서 이제 그게 확정이 되면 편집자에게 배우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책 쓰기를 어렵지만 어떻게든 투고에 성공하시면 그때 제대로 된 글쓰기를 한번 배워보는 기회가 올 수도 있다는 거고 이제 저는 그래서 그중에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제발 좀 글쓰기 모임 같은 데서 똑같은 컨셉의 원고를 쓰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편집자들은 이렇게 투고가 오잖아요. 그러면 대강 이렇게 쭉 보면 안 돼요. 아, 오늘도 어디 글쓰기 모임에서 또 뭔가 다 책더리를 했나 보다 이런 게 느껴질 정도로 정말 유사한 글쓰기 그러니까 문체는 조금씩 다르겠죠. 근데 컨셉을 정해준다는 거예요. 아, 근데 이제 우리 꿈의 도서관은 그렇지 않잖아요. 에세이 쓰기면 뭐 이런 것까지 정해주진 않지만 제가 이제 책 쓰기를 하려고 몇 군데 알아봤을 때 그런 광고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뭐 본인의 컨셉이 없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돈만 내면 한 달 안에 뭐 며칠 안에 책을 낼 수 있도록 만들어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컨셉까지 출판사에서 다 정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조금 우리가 뭐 책 쓰는 게 목적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브랜딩 때문에 그런데 내가 책 쓰기를 통해서 성장하고 그걸 통해서 내가 다음에 또 무언가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진정한 글쓰기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독자적인 문체와 좀 아이디어를 갖는 글을 쓰셨으면 하고요. 그래서 이제 가장 좋은 거는 블로그 글쓰기예요. 정말 저는 이제 블로그가 아니었으면 글쓰기를 해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블로그 글쓰기가 가장 좋은 이유는 남한테 보여지는 글을 쓰는 거잖아요. 어차피 책이란 건 독자가 반드시 존재를 해요. 독자가 없으면 일기장에 쓰겠죠. 그러니까 일기가 아닌 이상은 누군가한테 읽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공개된 글을 쓰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맞춤법이라든지 약간 비문 같은 거 뭐 이렇게 자꾸 점검하게 되고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이렇게 되죠. 저는 사실 그런 부분을 이렇게 꼼꼼하게 따지는 성격이 아니라서 그냥 아침이든 글을 쓰고 나면 저는 그냥 무조건 일단 발간을 해요. 맞춤법 검사 한번 하고 그냥 발간. 그리고 이제 운전하고 가다가 시간 나면 한번 읽어봐요. 그리고 왜 이 글을 이렇게 썼지? 그럼 이제 수정해서 다시 발간. 오후에 다시 한번 읽어보다가 와 이거 말도 안 되는 말을 썼네. 그럼 다시 수정하고 다시 발간. 그래서 하루에 몇 번을 수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움직이면서 쓸 자신은 없기 때문에 일단 아침에 발간을 해놓고 뭐 이렇게 하는 편인데 요즘에 좀 게을러져서 저녁에 부랴부랴 써서 지금 올리고 그러고 있어요. 자, 어쨌든 그런 과정의 블로그를 쓰기를 하셔야 본인의 글쓰기가 발전을 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호응을 해주는 글들이 있잖아요. 좋아요. 와, 이거 정말 이랬어요? 이거 진짜 있던 사건인가요? 이런 어떤 피드백을 통해서, 이런 글들이 사람들한테 먹히는구나. 나한테 맞는 글쓰기의 장르가 이런 부분이구나를 조금씩 찾아갈 수 있으시거든요. 근데 저는 처음부터 누가 봐도 이분은 낼 책이 자기 개발이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잘 아시는 작가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자기 개발 책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처음으로 제 글을 보고서, 자기 개발이 이렇게 읽힐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분 때문에 또 많은 용기를 받고, 이 정도면은 누가 읽어도 될 만한 자기 개발서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 이런 이제 용기를 가졌었죠. 자, 블로그를 가시면 무조건 인플루언서에 도전하셔야 돼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나는 그냥 좋아 글 쓰는 게 그래서 나 혼자 그냥 글쓰기 할 거야. 좋죠. 너무 좋죠. 그런데 문제는 네이버에서 인플루언서에게 그 상단에 검색되는 그 권한을 많이 줬단 말이에요. 제가 최근에 느지막한 건 아닌데 그 리뷰를 썼단 말이에요. 역행자 리뷰를 썼어요. 아, 그러고 나서 제가 이렇게 찾아봤더니 저보다 먼저 쓴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도서 인플루언서잖아요. 올리고 나니까 첫 페이지에 떠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조회수 1000을 찍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리뷰를 썼는데 조회수가 뭐 10개, 20개에서 넘어가지 않을 수 있어요. 인플루언서는 조금만 이게 이슈화된 글이거나 뭐 책이거나 그러면 이 조회수가 이게 상단에 뜨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받아요. 제가 뭐 광고라든지 이런 건 말씀을 안 드릴게요. 저는 뭐 어디서부터 광고를 받거나 이런 거는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에드포스트도 도서 인플루언서가 사실은 제일 조회수가 안 나오는 인플루언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에드포스트를 좀 하고 싶다 그러면 맛집 같은 걸 하셔야 돼요. 그래야 조회수가 이렇게 팍팍 올라가거든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컨셉을 도서, 여행, 음식, 전자제품, 일상 뭘 하시던 인플루언서가 반드시 되셔야 돼요. 인플루언서가 되는 조건을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몇 번 그런 포스팅을 했는데 제가 인플루언서에 뭐 도전을 해서 된 것도 아니고 그냥 어느 날 인플루언서에 신청하시라고 이메일이 왔길래 그냥 넣었는데 합격하셨습니다라고 떠서 나는 어떻게 하면 인플루언서가 되는지를 잘 몰라요. 근데 그 전에 했던 것들을 쭉 보니까 이미 저는
한 60일, 70일 동안 매일 글을 썼고, 그 다음에 책 리뷰가 한 40권 정도, 30권 정도 쌓여 있을 때쯤이었거든요. 그리고 블로그를 개설한 건 이미 한 10년 전이죠. 물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1년도 안 됐을 시점이지만 그런 것들을 비교해 봐서 결국은 열심히 한 분야에 집중하는 사람이 인플루언서가 되는 것 같아요. 자, 이게 왜 또 중요하냐면 책은 여러분들이 100권 내서 그냥 100권 팔고 끝내시려고 쓰시는 게 아니잖아요. 1000권도 팔려야 되고 2000권도 팔려야 되잖아요. 보통 여러분들이 계약을 맺으시면 보통 1000권을 1세로 봐요. 아, 그런데 그 1세가 어쨌든 출판사에서는 다 팔려야 돼요. 그래야 손해를 안 보잖아요. 근데 출판사가 마케팅을 해주는 게 맞기는 하지만 이 뒤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결국은 작가의 마케팅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작가가 인플루언서냐 아니냐, 조회수가 얼마나 나오는 인플루언서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투고한 책이 선택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출판사는 뭐 100% 그런 건 아니지만 마케팅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돈이 들어간, 돈을 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브랜딩이 돼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책을 내서 나는 브랜딩을 하겠다가 아니고 이미 책을 내기 전에 본인을 브랜딩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닉네임도 제가 조금 몇 가지, 뭐 이건 이제 책 내는 거와 상관은 없지만 닉네임을 먼저 사람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닉네임을 정하시는데 이왕이면 4자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네, 우리 몇 자죠? 7자이신 분이 되게 웃으시네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긴 네이밍을 잘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짧고 뭔가 입안에서 금방 발음이 되고 어떤 의미가 금방 살아날 수 있는 네이밍을 정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 이제 오늘님 있지만 오늘님 너무 좋잖아요. 근데 이제 어, 제 이웃 중에 오늘님이 너무 많아요. 이분이 어떤 오늘님인지 제가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독창적이면서 이렇게 딱 들으면 아 이분이 뭔 것 같다 이런 의도를 쉽게 알 수 있고 발음이 편하게 되는 것으로 바꿔보는 것도 좀 추천 사항이고요. 거기에 맞춰서 블로그의 이름도 여러분들의 의도와 뭐 책을 내려는 어떤 제목, 장르와 비슷하게 마케팅할 수 있는 이름을, 브랜딩 이름을 정하셔야 돼요. 저는 이제 뭐 하늘온이라고 닉네임을 쓰지만 제 블로그의 전반적인 브랜딩 네이밍은 행동하는 독서예요. 그러니까 뭐 저처럼 하시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제 의도는 뭐냐면 나는 누가 봐도 책 읽는 사람인데 이제 앞에 행동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 이 사람은 뭔가 실천하는 사람이겠구나. 안 봐도 뭔가 자기계발서를 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싶었죠. 뭐 이런 뭐 자유여행이라든지 그다음에 유튜브에서 유명한 뭐 책 읽어주는 남자 벌써 딱 들으면 아,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겠구나. 딱 대번에 알죠. 뭐 시인의 서재, 뭐 도자기 인생 뭐 이런 거 들어보면 금방금방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 그 누가 봐도 금방 인식할 수 있는 브랜딩은 인식이기 때문에 인식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쉽게 할 수 있는 걸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어떤 장르의 어떤 글을 쓸 거냐에서 제일 좋은 건 지금까지 자신이 해왔던 일을 글로 쓰는 게 가장 좋아요. 제가 요즘에 에세이를 써보려고 막 애를 쓰거든요. 이게 안 쓰던 장르고 안 쓰던 제 문체이기 때문에 정말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계발서로 형식으로 그런 느낌으로 쓴다 그러면 웬만한 포스팅 저는 30분 안에 끝낼 수 있어요. 아, 참고로 저는 포스팅 1시간 이상 안 쓰거든요. 그러면 제가 일을 못 해요. 나는 그냥 최대한 빨리 써야 돼. 그러니까 빨리 쓰는 글은 자기계발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글은 계속 말해왔고 써왔기 때문에 쉽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들이 해왔던 일 가장 잘하는 거 중심으로 처음에 글을 쓰시면 편하다는 거고, 만약에 내가 그 부분이 잘 없다 그러면 가장 자신 있는 분야를 찾아서 써보시면 좋고, 그것도 저것도 없다 그러면 나는 이걸 하고 싶어 라는 걸 찾아서 하시면 좋죠. 제가 이제 책이 계약됐다라고 해서 포스팅을 하고 난 다음에 한 분이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댓글로, 비밀 댓글로. 혹시 이런 것들로도 글을 쓸 수 있을까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봐서는 너무 방대해요. 도자기 쪽에 관련된 분이신데 포스팅이 막 넘쳐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컨셉을 잡아서 쓰시면 책이 몇 권도 나올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면 본인도 책에 좀 도전해봐야 되겠다 뭐 이런 느낌으로 저에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직도 책은 아직 나올 생각이 없네요. 자, 그리고 본인이 이제 쓰려는 어떤 장르가 에세이인지 소설인지 자기계발인지 뭐 인문 철학, 뭐 경제인지 먼저 선택을 하셔서 거기에 맞는 이제 문체와 어떤 형식을 갖추는 작업을 하셔야겠죠. 음. 그리고 이제 그쪽 글로 오로지 몇 달간은 연습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추천하는 거는 최소한 뭐 소설이다? 근데 내가 뭐 어떤 류의 소설이다 그러면 그와 비슷한 소설을 한 20권 정도를 읽어보시는 거예요. 아, 그럼 뭐 시점이라든지 뭐 스토리 구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배워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자기계발을 쓰겠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책을 많이 읽었죠. 그리고 지금도 사실 읽는 책의 한 80%는 자기계발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계발류의 뭔가를 쓰려고 그러면 금방금방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의 책을 읽어보시면은 아마 내가 어떤 류의 책을 써야 되겠다라는 아이디어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블로그를 말씀을 드렸지만, 브랜딩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어쨌든 가장 핫한 매개체는 인스타그램이에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을 그냥 하시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하셔야 돼요. 반드시. 네. 이거는 하고 싶어서 하고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투고하는 출간 기획서를 내실 때 인스타그램 반드시 넣으셔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딘가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서 저 이력서를 내시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요즘은 첫 번째로 보는 게 인스타그램 블로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어떤 사람이고요, 어떤 인물이고요, 제가 잘하는 건 뭐고요, 아무리 얘기해도 그분들은 인스타그램 쫙 한번 훑어보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바로 판단해 버리거든요. 자, 그래서 인스타그램에는 여러분들이 올리고 싶은 걸 올리는 게 아니고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걸 올리셔야 돼요. 이렇게 되면 너무 가식적인가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인스타그램이 두 개예요. 세 개다, 세 개. 하나는 정말 이제 일상에 관련된 거고, 하나는 오로지 행동하는 독서와 관련된 거고, 하나는 제 그냥 좋은 어떤 메모하는 거 간단하게 찍어서 그냥 모아놓기 위한 용도로 제가 세 개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하고 있는 건 이제 행동하는 독서죠. 그걸로 꿈의 도서관과 이제 이 출판 이런 것과 다 거기에 묶여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하고 팔로워 숫자도 신경을 쓰셔야 되고 뭐 저는 이제 무한정으로 막 늘리고 그러진 않는데 어쨌든 출판사에서는 이걸 중요하게 봐요. 블로그 조회수도 상당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블로그에 딱 들어가시면 왼쪽 위에 오늘 조회수가 뜨잖아요. 나 이런 거 좀 안 뜨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쩔 수 없이 이게 떠요. 여러분 출판사에서 이거 정말 심각하게 보거든요.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브랜딩이 돼 있느냐, 얼마나 마케팅 능력이 돼 있느냐를
보고 판단하고, 만약에 내가 투고를 하고 계속 하고 있는데 어디서 연락이 오지 않는다 그러시면 이런 것부터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 만약에 본격적인 글을 쓰고 싶다면 블로그도 좋지만 브런치를 한번 공략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브런치는 실질적으로 출판사 편집자들이 수시로 들어가서 좋은 글이 없는지 계속 찾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택을 당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브런치의 글을 쓰는 거죠. 근데 또 브런치도 또 작가가 되려면, 이게 또 시험 아닌 시험을 쳐야 된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실 일이 많으시죠. 블로그에 인플루언서도 되셔야 되고, 브런치 작가도 되셔야 되고, 그리고 저는 이제 하다가 요즘에 내려놓고 쉬고 있는데, 정말 핫한 매체는 유튜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메라 앞에 서서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셔야 돼요. 다음 달, 잠깐 이제 중간에 제가 광고 말씀을 드리면, 다음 달 7월 첫 강의가 예, 이런 강의예요. 매력적인 스피치 할 수 있는 방법을 전문가가, 현직 전문가 아나운서께서 오셔서 그 강의를 해주실 거거든요. 이거 꼭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유튜브를 선택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뭐가 브랜딩을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꼭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이것도 이제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제가 아까 50개의 꼭지를 만들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50개 꼭지를 다 만들어야 내가 투고를 할 수 있냐?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큰 실패를 겪을 수가 있어요. 뭐 어떻게 되냐면, 이 글이 그게 아니구나. 요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한 3분의 1 정도의 원고 분량이 나오면 원고를 일단 만드세요. 네, 그 정도의 양을 만드세요. 그리고 한글 워드 프로세서를 되도록이면 이용하시고 맞춤법 검사 정도 하셔서 이걸 가지고 무조건 투고를 하세요. 왜 그러냐면 출판사에서 대강 여러분들의 출간 의도를 보고 원고를 슬쩍 봤는데 이거 괜찮은 것 같아 라고 하면 그쪽에서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할 거예요. 글의 방향을 조금 이런 방향으로 바꿔서 써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팔리는 책의 전문가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A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 원고를 살짝 틀어서 B 방향으로 마무리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 100일, 200일 동안 열심히 써갖고 완벽한 원고를 만들어서 냈는데 그쪽에서 방향을 조금만 바꿔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너무나 많은 시간을 허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완벽한 원고가 아니어도 되니까 어느 정도에서 하시고, 요 얘기는 뭐냐면 요것도 이제 김민식 작가가 썼던 방법이고 저도 지금 이 방법대로 글을 쓰고 있어요. 제 블로그에 들어오시면 없던 카테고리 하나가 이렇게 생기는 걸 볼 수 있으실 텐데 관심이 없으시죠? 그죠? 그러니까 뭐 생겨도 그만 안 생겨도 그만 알 수가 없죠. 뭐 관심이 없는데. 저 같은 경우는 카테고리를 하나 추가해요. 그리고 이왕이면 그 카테고리에 맞는 글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쌓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보면 동시에 네다섯 권의 책을 지금부터 쓰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아, 왜냐면 뭐 하나의 카테고리를 집중적으로 쓸 수도 있어요. 김민식 작가는 그렇게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년 동안 카테고리 하나에 집중적으로 글을 쓰고 그걸 모아서 1년에 책 한 권 내고 그 다음에 되면 카테고리 하나 관심사를 쓰고 거기에 또 1년 동안 집중해서 쓰고 그거 가지고 책 한 권 내고 뭐 이렇게 낸다고 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카테고리를 몇 개를 만들어 놓고 그냥 오늘은 이 글이 쓰고 싶다 그러면 그걸 A 카테고리 쓰다가 오늘은 B 카테고리 글을 쓰고 싶은데 그럼 B 썼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제일 좀 이 부분이 좋은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원고를 만들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출판 기획서를 쓰셔야 되는데, 이건 사실 뭐 이렇게 책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뭐 블로그에 보면 형식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참고하시면 되는데, 뭐 어떤 이게 형식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떤 것들이 대강 들어가야 되느냐, 내가 이 원고를 왜 썼는가,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 다음에 내가 제목은 이걸 하길 원한다. 여러분들이 어떤 제목을 정하셔도요, 편집자는 절대 거의 90% 이상은 그 제목을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고민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내 글이 가장 잘 나타내는 이 정도의 제목이다라고 해서 내시면 되겠고, 간략한 책의 내용이 무엇이다 라는 거를 이렇게 해서 내시고, 이제 원고, 여러분들이 만든 한글 원고를 이제 첨부 파일로 내시면 되죠. 자, 그런데 이 뒤에 두 가지가 상당히 중요해요. 마케팅 방향. 내가 이 책을 팔리게 하기 위해서 뭘 할 건지를 잘 쓰셔야 돼요. 제가 계속 마케팅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작가가, 아니, 글 잘 쓰면 되는 거 아니야? 글 잘 쓰면 이게 어딘가에서 선택을 당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가 되시면 이미 여러분들은 유명 작가가 이미 돼 있으시겠죠. 자, 우리는 초보 작가예요. 초보 작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초보 작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웬만큼 글을 쓰셔도 선택당하는 건 정말 하늘의 별 따기거든요. 우리 임 작가님 같은 분은 특이 케이스예요. 예. 그렇게 출판사에서 글을 보고 컨택이 오는 경우는 사실 오랫동안 내공이 다져지고 어딘가에서 글을 써오셨던 분들이죠. 자, 그런데 오늘의 컨셉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글을 쓰고 싶어. 자,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6개월, 1년 안에 내 이름으로 된 책을 낼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에 이제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케팅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이제 앞에 돌아가서 블로그라든지 유튜브, 그다음에 인스타그램 이런 부분에서 팔로우 조회수, 뭐 이웃수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해놓으실 필요가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 때문에 몇 가지 이제 블로그 이웃이 많은 분들한테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자, 그러면 뚜러뻥 이런 사람들 서로 이웃도 내가 이웃 추가를 해야 되나요? 내가 물어봤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무슨 창호 이런 거 막 서로 이웃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난 이런 사람들과 소통할 게 전혀 없는데 그럼 이제 처음에 거절 했는데 제가 책을 내야 되겠다고 딱 마음 먹고 그분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하늘호님한테 필요한 건 어떤 이웃이 아니고 이웃 수가 중요하다고. 출판사에서 어떤 이웃인지 모른다. 일단 이웃이 많아야 된다. 그래야 마케팅을 할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맞다.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 모든 이웃을 다 오케이 다 받았어요. 그랬더니 이웃이 갑자기 막 2,000명, 막 2,500명 막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3,500명 넘고 나서는 제가 이제 안 받아요. 여기에서 더 이상 받는 건 큰 의미가 없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웃으로 들어온 분들은 그냥 이렇게 쌓이고 있어요. 지지난주에 그 에린 쌤이 그러시잖아요. 자기는 이렇게 봐서 거절당하면 내가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내비둔다고 그러시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포기할 때까지 내비뒀다가 그 사람이 블로그를 더 이상 안 할 것 같으면 거절. 여러분들이 어딘가를 냈는데 거절을 받으시면 네이버에서는 여러분들 블로그가 약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거절을 받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마케팅은 출판사가 하는 게 맞아요. 그죠? 이건 100% 맞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이것 때문에, 아니, 나는 책을 열심히 썼는데, 그래서 투고를 했고, 아니, 그럼 출판사가 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죠. 만약에 출판사가 안 해주면 또 우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책은 여러분들이 반 이상은 팔 책임이 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속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좀 구체적으로 출판사와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순간이 반드시 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에 대한 공부를 평소에 조금은 해놓으실 필요가 있죠. 자, 투고하려면은 출판사의 리스트가 필요하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에린쌤님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을 했어요. 그때 이제 여행 인플루언서시니까 보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엑셀 파일을 딱 열어봤더니 전부 다 여행 에세이 출판사들만 쫙 나열돼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렇구나 해서 몇 군데는 제가 또 보냈지만 나는 자기계발서이기 때문에 그런 출판사 리스트를 구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책들에 다 뒤졌죠. 그 출판사 이메일을 수집을 했고, 만약에 나는 책이 많지 않다 그러시면은 서점에 가시면 자기계발서에 책이 수백 권이 꽂혀 있잖아요. 그러시면 하루 날 잡으셔갖고 가셔서 한 권씩 뽑아보세요. 그리고 이제 출판사에 이렇게 서점에 가시면 서점별로 모여 있어요. 그죠? 이건 하나의 팁인데, 예를 들어서 뭐 북21이다 그러면 북21끼리 이렇게 딱 모여 있어요. 자기계발서 중에서도. 그러면 어느 출판사가 자기계발서를 제일 많이 내는가를 볼 수가 있어요. 나 여기 몰랐던 출판사인데 여기 완전히 자기계발서 전문이네. 여기 한 15권, 20권이나 꽂혀 있네. 그러면 투고 1순위는 거기겠죠.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메일을 사진 찍어 오셔서 첫 번째로 한번 보내보시는 거예요. 어차피 거절당할 거 큰 데부터 보내보자고요. 그죠? 근데 너무 처음부터 자신 없게 아니야, 나는 초보인데 누가 선택해 주겠어. 그래서 어디 작은 출판사부터 보내지 마시고 일단 큰 출판사부터 그냥 가보는 거예요. 뭐 안 되면 역시나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내려가면 되죠. 그죠? 아니 어디에서 연락이 올지 모른다니까요. 진짜로. 자, 이제 이것도 하나의 팁인데요. 제가 투고를 하다 보니까 조금씩 요령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이제 한 40 몇 군데를 투고하고서 계약을 맺었는데 요거를 아침마다 보내는 게 좋아요. 왜 아침마다 하냐면 이 편집자가 출근을 해서 커피를 마시고 수다를 좀 떨다가 이메일을 열겠죠? 자, 그럼 그게 몇 시일까요? 10시쯤 된단 말이죠. 그때 가장 최근 메일이 맨 위에 뜨잖아요. 그럼 그거 먼저 열어보겠죠. 제목이 너무 심각하다 그러면 그거 먼저 열어보겠지만 보통은 위에서부터 열어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편집자가 열어보기 바로 전에 보내는 게 가장 좋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9시가 될지 10시가 될지. 그러니까 한 8시쯤 해서 보내는 거죠. 이거 진짜 이거 100만 원짜리 지금 팁인데 제가 지금 무료 방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적고 있어요. 어, 좋아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요령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날 저녁에 보냈어. 그러면 출판사 하루에 투고가 적게는 30개에서 많게는 100개까지 들어와요. 그러면 사람이 처음에 몇 개까지는 열어보겠죠. 그죠? 근데 그게 10개 이상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짜증난단 말이죠. 편집자도 사람인데 그냥 툭툭툭툭 그냥 대강 열어보고 끝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전날 보내지 마시고 싱싱한 채로 바로 열어보기 전 아침에 보내는 게 좋고 제가 이제 여러 군데 찾아보니까 많은 사람이 실수하는 게 출판사 이름을 빼고 왜? 똑같이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야 되니까 그걸 빼고 그냥 이제 두리뭉실하게 적는 거죠. 출판사 편집자님께 이렇게 해서 적으면 그 사람들 되게 싫어요, 이런 거. 여러분들도 어디 가는데 저기요 그러고 만약 우리를 불렀어요. 그럼 기분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땡땡땡 출판사 편집자님께라고 해서 최소한 그것만은 고쳐내셔야 돼요. 뭐 조금만 더 할 수 있으면
최근에 그쪽 출판사에서 출간하신 어떤 책을 너무 잘 읽었습니다. 이러면 편집자가 감동하지 않겠어요? 와, 이 사람은 진짜 우리 책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그럼 그런 사람이 선택당할 가능성이 크죠. 아, 여러분들이 한번 그 역지사지를 해보시면 나는 어떤 원고를 되도록이면 읽어볼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메일 제목도 잘 정하셔야 돼요. 블로그 제목만 잘 정하시는 게 아니고 이메일 제목도 잘 정하셔야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메일 제목에 반드시 땡땡땡 출판사 편집자님께 제 원고를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해갖고 매번 수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마다 많이 보낼 수 없어서 이렇게 5개씩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며칠을 보낸 거죠. 그래서 좀 정중하게, 조금 자세하게 이렇게 해서 출판기획서와 이제 한글 파일로 된 원고와 이렇게 첨부를 해서 보내시면 그쪽에서 좀 좋아하는 그런 그 투고 이메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한참 뭐 몇 달 후에 또 이 강의를 하게 될 때는 여기에 이제 뭐가 업데이트 될지도 몰라요. 해보니까 이 부분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해서 뭔가 좀 추가가 될지도 몰라요. 결국 그렇게 하려면 열심히 또 투고를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투고를 하고 난 다음에 참 순진한 생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랬거든요. 왜 연락이 안 올까요? 왜 연락이 안 올까요? 연락 안 옵니다. 출판사에서 누군니그님 저희 출판사에 이 투고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충분한 거기 항상 충분한이 붙어요. 충분한 검토를 해본 결과 사실 뭘 충분히 했겠어요. 그냥 대강 한 거지. 제목 마음에 안 들어. 초보작가네 뭐 이렇게 넘겼을 텐데 그렇게 쓸 수는 없으니까 보통 그렇게 해서 피드백을 주면 그 출판사는 정말 고마운 출판사죠. 거의 대부분은 연락조차 없어요. 그 얘기는 그냥 필요 없는 원고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거기에 실망하지 마시고 일주일 안에 연락 안 온다 그러면 그냥 거절당했구나. 마음 편하게 먹으시고 언제나 내 글을 알아준 출판사는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나라의 출판사가 2,000개래요. 그리고 그 출판사는 좋은 원고를 찾아서 정말 엄마 찾아 산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딘가에서 여러분들 그 원고를 알아줄 출판사는 반드시 존재할 거예요. 근데 내가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희망을 잃지 마시고 투고를 좀 해보시고 만약에 한 군데에서 왔다 그래도 제가 조금 고민을 해볼게요. 그리고 다른 데서 또 연락이 올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이 조금 안 온다고요? 그럼 거기랑 하셔야죠. 그래서 조금 기다렸다가 좀 마음에 드는 데가 어딘지 여유를 가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곳에 투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다림이죠. 자, 맨 마지막에 보시면 조금 수정이라고 제가 말씀을 이렇게 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원고를 절대 1시간 이상, 2시간 이상 읽지 않아요. 딱 봐서, 이거다 싶으면 조금 보겠죠. 근데, 이거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안 읽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목만 좀 바꾸고 출간 기획서를 조금만 바꿔서 보내면 그 사람들한테는 새로운 또 원고 투고예요, 그냥. 그 실망하지 마시고요. 너네 안 했어? 그러면 뭔가 저 사람이 어떤 좀 제목을 원할까? 그래서 좀 수정해갖고 또 보내보는 거죠. 안 해? 또 해보는 거야. 네. 근데 그 시간에 다른 출판사를 투고하는 게 빠르니까 다른 출판사를 하는 건데,
정말 나는 이쪽 출판사는 꼭 내가 해봤으면 좋겠다 그러시면 다른 출판사를 하다가도요, 몇 가지를 수정을 하고 여러분들이 혹시 사진을 넣으셨다 그러면 좀 바꾸시고 이래갖고 또 해보시고 또 해보시고 또 넣어보시고 하시는 좀 노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행복한 고민인데, 자, 계약이 만약에 이제 연락이 왔다 그러면 보통 제가 주변 분들, 계약하신 분들과 이야기를 해보고 저도 그랬고, 계약되는 원고는요, 보내자마자 와요. 그러니까 2, 3일 지났는데 안 온다 그러면 좀 큰 출판사에서 뭔가 진짜 검토를 해보는 경우도 있고, 보통 그 사람들 원고를 찾기 때문에 딱 봤는데, 이 원고 괜찮겠다 그러면 그 원고를 자기네 출판사에게만 보냈겠어요? 우리도 지금 제가 그랬잖아요. 보낼 수 있는 대로 많이 보내라 그랬잖아요. 출판사도 그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고가 내 스타일에 맞다 그러면 보통 원고를 읽기 전에 일단 전화부터 해요. 아, 작가님 혹시 저희랑 마음이 있으신가요? 그러고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딱 걸어놓고 나중에 거절하더라도 걸어놓고 얘기를 어느 정도 진행을 시켜서 여러분한테 희망을 갖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아마 검토가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연락이 빨리 안 오시면 빨리빨리 많은 곳에 투고하기를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이제 몇 가지 그냥 용어만 여기 잠깐 볼게요. 주의할 점. 보통 이제 선인세를 주는데 선인세는 거의 주지 않아요. 웬만하면. 이제 초보 작가들한테는 잘 안 주려고 그래요. 그럼 크게 이제 뭐가 있냐면 보통 일세를 낸다 그러면 이제 일세에 대해서 뭐 여러분들이 뭐 5%에서 한 10% 정도 안에서 인세를 먼저 주는 거죠.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꽤 인정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보통 이렇게 안 주고 뭐 책으로 준다든지 아니면 팔리는 거 대비 계산해서 드리겠습니다. 또 이런 식으로 하죠. 왜냐하면 출판사가 손해를 볼 수 없으니까. 뭐 책이 500권밖에 안 팔렸는데 1000권을 선인세로 다 주고 나면 회사에서 손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인세가 어떻게 되는지 출간 계약서 쓰실 때 좀 유심히 보시면 좋고 첫 출판 부수 보통 1세를 제가 아까 1000권을 찍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많으면 한 5,000권까지도 찍어요. 왜냐하면 이제 마케팅에 투입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평균 한 2,000권 찍는데도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얼마를 찍을 것인가. 왜냐하면 이제 2세를 만약에 잘 팔려서 2세를 들어가면 출판사에서는 마케팅 비용이 빠지기 때문에 2세에서는 아마 그 퍼센테이지를 아마 높여줄 거예요. 그러니까 1세에서 7% 했다면 2세를 찍고 나면 그때부터 10%로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작가들이 내 책을 사겠다 그러면 한 70% 정도의 책을 줄 거예요. 이제 내가 작가로서 마케팅을 하려면 책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주변에 이제 뭐 친구들도 막 줘야 되고, 그 가격을 얼마에 책정해 줄 거냐. 그게 한 70% 정도 되더라고요. 딴 데도 이렇게 잘 알아보니까. 그런 거 한번 보시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책 출간 날짜예요. 언제 출간해 줄 거냐. 물론, 여기에 적는다고 해서 그게 100% 지켜지진 않아요. 왜냐면 이제 출판사의 사정도 있기 때문에 아마 약간은 딜레이 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제일 크죠. 자, 어쨌든 이거를 가지고 명확하게 정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약속한 대로 언제까지 내주세요라고 여러분들이 클레임을 걸 수가 있는 거죠. 사실 큰 출판사 같은 경우는 워낙 바쁘면 여러분들의 원고를 제가 들어보니까 1년 동안 연기시키는 출판사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작가 입장에서 환장하는 거죠. 올해 봄에 나올 줄 알았는데 흰눈 펑펑 쏟아지는 겨울이 돼도 나오지 않으면 주변에 뭐 원고 투고해서 계약됐다고 자랑은 잔뜩 해놨는데 책은 안 나오지.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책 출간 날짜가 정해지면 원고 마감 날짜를 지켜야 되는데 출판사가 이 부분 때문에 제일 머리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작가들이 정해진 날짜에 안 준대요, 이거를. 얼마나 머리 아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
출판사마다 포커스 맞추는 능력이 다 틀려요. 그냥 마케팅을 잘해주겠다, 뭐 서평을 뭐 얼마를 어디에다 어떻게 해주겠다, 뭐 북토크를 어떻게 열어주겠다, 뭐 저자 강연을 해주겠다, 교보문고 어디 매대에다가 뭘 어떻게 해주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나올 텐데, 뭐 이런 것들을 계약서에 명시하진 않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구두로라도 잘 이야기해 보시고, 보통 우리 이제 초보 작가들은 책 한 권 냈다고 해서 그걸로 내 브랜딩이 완벽하게 완성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첫 책은 마중물 삼아서 내가 두 번째, 세 번째까지 돼서 브랜딩을 꾸준히 이어가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첫 책은 내가 사람들에게 내 이름 석자를 알리는 용으로 쓰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고요. 가끔은 두 번째, 세 번째 책이 이제 알려지면서 첫 책까지 역주행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어,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마케팅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고, 만약에 계약이 됐다면 이제 편집자랑 자주 통화를 하시고 편집자에게 글 쓰는 법이라든지 편집 이런 것들 통해서 한번 배워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출판사가 2,000곳 정도 된다고 하는데, 분기마다 만약에 한 권을 출간한다 그러면은 매달 600권 정도의 책이 나오는 거예요. 매달.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책이 나왔어요. 그러면 600권 안에서 살아남으려면 교보문고 20위 안에는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죠? 이것도 안 된다. 그럼 내가 카테고리 안에서 22 안에는 들어와야 되잖아요. 뭐 자기계발, 인문, 철학, 뭐 소설, 에세이 막 이런 데서. 이게 정말 만만한 일이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출판사와 이런 부분들을 잘 협의하셔서 하실 필요가 있고, 출판사는 자선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책이 나오고 짧으면 일주일, 길면 한 달 안에 이 책이 시장의 평가가 어떻게 될지 출판사는 딱 결정하고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손을 딱 놔버려요, 그냥. 그럼 그다음부터는 정말 작가의 능력으로 이 책을 끌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출판사 원망해도 소용이 없어요. 어. 그리고 사실 제가 이제 출판 마케팅 하는데, 저희 이제 고등학교 동창이 제가 책을 냈다 그러니까 어떻게 친구들끼리 이렇게 연락이 돼서 이제 통화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최근에 많이 나눴는데, 이게 현실이더라고요. 아, 그래서 정말 일주일, 한 달 안에 쇼부가 안 나면 그 다음에 잘 팔릴 가능성이 별로 없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 나왔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은 식음을 전폐하고 마케팅에 모든 총력을 기울이셔야 돼요. 저는 이걸 잘 못해서 그런가? 이걸 잘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상 나중에 터지는 책도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책까지 어떻게 연결고리를 가져가실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한 시간 동안 전반적인 건 다 말씀을 드렸어요.